2023년 1월 4일입니다. 오늘은 좀 바쁜 날이었죠. 아침에 뉴스 토마토도 하고 시사본부도 갔다 오고 사실 오늘 YTN에 그 섭외 전화가 왔는데 제가 못 받았어요. 근데 이제 YTN 이제 가끔 이 섭외가 오긴 하는데 사실 이 바쁘면 못 가죠 뭐. 네, 깜짝 놀랐어요. 오늘 좀 전에 이것저것 확인하다가 아마 이 작가들이란 사람들이 딱히 그런 이런 전문성이나 이런 거 따지지 않고 되는 대로 이 방송 저 방송 나오는 사람들 그냥 섭외하죠. 사실 작가들한테 이런 그 전문성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평가를 내리게 하는 것도 웃긴 거죠. 그걸 판단할 사람들 정도의 사람도 안 되죠. 그냥 방송이 만들어준 전문가들이니까 그냥 개소리 새소리 해도 그냥 다 그러려니 하고. 근데 이제 그래도 좀 이건 아니다 싶은 그런 것들 욱하는 게 올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저도 여러 얘기를 하다가 팩트가 틀리거나 이런, 사실 팩트 틀린 거는 일정 정도 이제 그 순간적인 착각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근데 이제 그래서 좀 이제 그냥 그 제대로 된 공부 없이 그냥 막 떠들어대는 범죄, 그러니까 남의 그 분석해 놓은 거를 대충 짜집기 해서 지 멋대로 떠들어대는 그런 소위 좀 짜증나는 그런 사람들은 좀 옛날에 그러니까 사실 보통 그냥 그러고 맙니다. 왜냐? 사실 시청자 대중들은 그 짧고 작은 밈 같은 영상 부분, 하여튼 짧은 그래서 내용 깊은 거 이런 거보다는 그런 어떤 범죄라든가 사건에 대해서 자극적이거나 아니면은 뭔가 이제 이 주변에 있는 어떤 공포적인 요소 아니면 뭔가 이런 부분들에 익숙해져. 그건 사실 우리 언론의 큰 잘못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럴 것이 있고 또 좀 더 깊은 형태의 것이 있을 수 있죠. 사실 PCR 테스트 같은 경우는 제가 몇 번을 얘기를 하고 또 이제 그 강조해서 이게 뭐고 어떻게 검사하는 거고 무슨 의미를 갖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러 사실 생방송 중에 길게 하면 짜증내거든요. 이 진행하는 애들이라든가 이런 보도 채널이나 이런 어디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어떤 그 범죄 분류라든가 아니면 이런 분석 부분에 있어서 그냥 대충 PCR 테스트라고 하는 걸 그냥 어디 그냥 그 방송 나온 허접한 그 전문가 같이 하는 전문가라는 애들이 이렇게 하는 거를 그냥 대충 따갖고 그러니까 그게 무슨 의미를 갖고 뭐 하는지 맥락이 안 맞는 겁니다. PCR 테스트의 40점이 어떻게 형성되는가? PCR 테스트가 로버트 헤어 박사가 표준화했고 PCR-R이라고 하는 건 이제 일종의 개정 버전이고 여성용 이 유색인종용 이런 그 버전이 따로 있는 거고 그게 계속 개정되는, 그래서 R이란 걸 붙이는 거죠. 그리고 점수도 사실은 문화권에 따라서 기준 표준 점수가 다르고 왜 25점인가 부분에서는 각각의 영역, 4가지 영역
혹은 뭐 세 가지 영역, 뭐 이것도 사실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차별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20개 문항을 검사해서 40점 만점이 되려고 하면은 당연히 척도가 만점 척도가 2가 돼야 되겠죠. 그리고 이것이 소위 이 마이너스 척도는 없거나 아니 그걸 쓸 수가 없는 이유가 문항 질문형이 되기 때문에 그걸 연상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인 거고, 그것을 이제 더 깊이 예를 들면은 뭐 5점 척도, 뭐 리커트 척도, 뭐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0, 1, 2, 3, 4라든가 아니면 1, 2, 3, 4, 5 같이 이런 걸 쓰지 않고, 그리고 왜 0, 1, 2인지 의미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 피셀 테스트가 만점이 몇 점이고 뭐 그게 뭐 기준 25 이런 얘기를 남이 떠드니까 계속 떠드는, 아니 뭐 그냥 뭐 제대로만 얘기한다면야 그냥 좋죠 뭐. 그리고 그냥 모르면 모른다고 그냥 간단하게 요거는 요렇게 간단하게 요렇게 하거나, 지도 모르고 그 의미도 모르고 설명도 엉터리, 앞뒤가 안 맞아, 그런 걸 떠들어대면 그걸 또 그렇게 이미 만들어진 거를 이제 작가라는 사람들이 또 범색해서 저 사람 이 전문가 또 섭외하니까, 그럼 그때는 자기가 이 부분에 대해 부족한 거 있으면 조금 정리해서 공부해서 좀 업그레이드를 하든가. 업그레이드 그러니까 잘못된 게 똑같이, 그러니까 어느 하나가 좀 엉뚱한 소리를 해대면은 그거에 맞춰서 그거를 그대로 베껴갖고 떠들어대니까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형태. 참 기가 막힌. 근데 그거를 이 정상적으로 이제 이건 아닙니다라고 지적해주는 소위 전문가 애들도 없어. 그냥 좋고 좋은 거야. 너도 방송 나오고 나도 방송 나오니까 서로 그냥 좋고 좋은 거. 그러니까 계속 망가져가는 거죠. 이게 그럼 아예 예능을 하든가. 이게 정확히 범죄 사실에 대한 평가와 시사본에 있어서 국민 시청자들한테 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작가 그리고 데스크 뭐 이 방송을 만들거나 아니면 기사를 쓴 데스크 이런 애들도 그냥 깡통 완전히 무지하거나 아니면 별로 관심이 없거나,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별로 오히려 알면서도 그러는 애들은 없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정도로 대충 그냥 분위기 맞춰서 이렇게 적당하게 엮어갖고 거기에 맞는 얼굴 번번하고 말 좀 해는데 뭐 이렇게 적당히 이게 부드럽게 맞추는 뭐 대충 변호사 애들이라든가 무슨 교수 이런 애들. 여태까지 그런 게 벌써 이 종편 만들어주고 여기 만들어 몇 년, 10년 넘게 이 시대가 오면서 그냥 다 같이 죽자는 얘기죠.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유병헌 세월호 참사 때 유병헌 첩기 놀이 할 때 맛을 보고, 또 선거 때 맛을 보고, 또 다른 어떤 많은 소위 이런 강력 사건들 할 때 맛을 보고 시청자 클릭수 올리니까 지금 이기영 사건에서 똑같은 형태의 것이 반복되고 있어요. 그리고 적어도 시청자들한테 기본적인 팩트 정도는 틀리면 안 되지 않느냐, 이게 잠시 착각이 아니라 논리적 구조적인 모순이 있는 걸 지적해줘도 별로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이게 거꾸로 얘기를 하죠. 아니 제가 더 방송에 많이 나오고 전문가라고 하는데 네가 뭐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그걸 또 이렇게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이거는 사실은 이런 그런 얘기 안 해요. 아니 직접 얘기해 보시죠 이런. 그러니까
선의를 가지고 이렇게 하라는 것에 대해서 고깝게 듣거나 뭐 이런, 좀 이해합니다. 방송이라고 만들어지는 게 사실, 그래서 그런 데는 사실 가기도 싫고, 그러니까 불러도 에휴 저런 쓰레기 같은 방송, 그러니까 어차피 만들어도 그게 그렇게 소비되는, 그래도 좀 괜찮은 기자애들, 그 MBC의 조재현 기자 같은 그런 분들도 꽤 있어요, 여러. 그리고 작가들도 꽤 괜찮은 작가들도 꽤 있어요, 방송. PD들도 마찬가지. 근데 전체적인 분위기가 다 같이 죽자는 거예요. 그냥 대충 어떤 개념을 쓰면은 그게 그냥 뭐 이렇게 최소한 이렇게 검색을 해서 요거에 대한 그 다른 의견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한 약간 그 자신의 그 수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당연히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건 기사라든가 사건 꼭지 관련된 부분들을 방송이라는 데서 그따위로 해야 되니까, 이 시청자들이나 국민들이 생각이 죽어가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이 특정 언론, 특정 어떤 애들이 그 했는 대로 쭉 이끌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에 이제 달콤함을 아는 검사나 경찰 애들이 툭툭 던져주는 겁니다. 보세요. 오늘 같은 이 이경우 사건 같은 경우도 실제로 처음에 그 돌아가신 분, 돌아가셨다고 주장하니까, 이경이 죽였다고, 살해했다고 주장하는 그 집에서 발견된 뭐 DNA가 아니면 혈흔이 몇 개다. 그래서 남자 남자 하나, 여자 셋, 뭐 이렇게 되고 그래요. 4명이다, 뭐. 근데 사실 오늘 송치한 이후에 얘기하니까 7명이다. 실제로 거기에는 이기영의 모친하고 모친의 친구가의 모발하고 이게 있더라. 그럼 이제 거꾸로 생각해 보는 거죠. 자, 보시면 아니 그 안에 어떻게 이기영의 모친과 모친의 그 친구의 모발이나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지? 그럼 현장 통제를 안 한 건가? 그러니까 차등이 있어야 되는 거죠. 말하자면은 시신이 발견되고 그리고 감식을 했을 때는 모친이나 모친의 친구가 올 리가 없죠? 그죠? 왜냐? 모친과 모친의 친구는 왜 왔어요? 그랬더니 아니 자기 자식이 경찰에 잡혀갔다고 하니까 관련된 짐 좀 정리하냐. 왜냐면 그게 남의 집이니까 이러려고 왔어요라고. 그래요, 뭐 가져가세요. 이런 형태. 그 뒤에 감식을 한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 감식을 제대로 한 겁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나온 여러 사람이 나오니까 그거를 비교해다가 DNA를 분석해서 보니까 며칠 전에 뭐지? 그러니까 이게 나오니까 이거 빼야 돼. 3명. 그 4명이었어. 그 얘기를 안 한 거죠. 송치 전에는. 송치한 후에 이제 그제서야 이제 언론에 툭툭 던져주고 이런. 그러니까 결국 감식의 실패, 아니면 애초에 처음에 소위 이제 거기 처음에 투입됐던 프로파일러라고 하는 어떤 애가 뭔가 잘못해갖고 아니면 뭔가 이렇게 빠뜨려 먹어서 다시 뭘 하려다가 이제 재감식을 한 거잖아요, 말하자면. 그럼 재감식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를 들면은, 그러면 그 모친이, 기영의 모친이 와서 증거를 지웠거나 아니면 뭔가 물건을 가져갔거나 그랬으면 어떻게 담보합니까? 그게 없었다고? 그럼 지금 나온 증거는 어떻게 체인 오브 커스터디를 담보할 수 있습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이죠? 그죠? 다시 한번 더 가면, 그러면은 지금 이 문제는 뭐냐?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약간 그 경찰의 스텝이 꼬이니까 뭐라고 하냐. 아, 이기영이가 사실 그 시신을 저기 놓고 가방에 놓고 간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 묻었다고 했어. 근데 왜 묻었나? 했더니 경찰한테 사실 내가 마지막 선물 하나 주는데 어디 묻었어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자극적이죠. 뭔가 느낌이 이 약간 마치 이게 사이코패스로 보라고 하는 듯이 약간 이렇게 툭 던졌다는 식으로 경찰 애들이 기자들한테 흘린 거예요. 왜? 지금 했던 어떤 사건 이런 부분들에 약간 지금 스텝이 꼬인 거에 대한 비판이 들어오거나 뭔가 할까봐 오히려 이쪽으로 느낌이 오시죠? 그리고 왜 근데 이상하잖아요. 아니 거기에 왜 천변에 묻었어? 왜 묻은 거야? 그랬더니 사실 그게 아니라 이 어떤 인력 송출 업체에서 일한 것이 아니라 사실 저는 오늘 아침 보도만 해도 인력 송출 업체에서 1년 동안 일했다고 보도가 나왔어요. 사실 근데 그것이 아니라 인력 송출 업체를 통해서 노가다 일을 했다. 근데 그 노가다 일이 소위 배관 작업이더라. 배관 작업을 잘하니까 거기에 이제 그런 비슷한 일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땅을 파고 거기에 묻었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근데 또 흘리는 거예요. 자, 애초에 그럼 인력업체, 송출업체나 인력사무소에서 일을 한 겁니까? 인력사무소를 통해서 노가다를 한 겁니까? 이 맥락이 다르죠. 인력사무소를 통해서 노가다를 했다는 것은 그냥 일용직이죠. 성실하죠. 먹고 살려고 했으니까. 근데 얘가 거기서 일당 13만 원을 받았어요. 근데 택시기사라든가 아니면 지금 그 집주인한테 해갖고 그 집을 담보 잡혀서 아니면 카드로는 수천만 원을 뺐었어요. 근데 그런 애가 노가다가 일당 13만 원짜리를 했다고 그걸 믿으라는 겁니까? 근데 그렇게 해요. 왜? 인력 송출업체에서 일했다고 하면 이게 이 인력 송출업체를 통해서 혹시 그 대상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죠. 그죠? 왜? 도우미 공급 이렇게 되면 얘가 도대체 뭐가 맞는 겁니까? 인력 송출업체에서 일을 했던 겁니까? 아니면 인력 송출업체에서 노가다를? 근데 얘의 특성상 인력 송출업체에서 노가다 했게 그렇게 힘든 일을 해? 이게 맞아? 그러면 다른 것도 뭐야? 남의 카드나 이걸로 수천만 원 빼쓰고 죽여서 그러면 그렇게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줄 아는데 그거를 노가다. 그럼 그 이전에 했다는 거야? 그 이전에? 그러니까 이 여성과 같이 살기 전에? 거기 하기 전에? 그럼 그걸 따져야 되겠죠. 그죠? 그럼 그때는 어디서 살았어? 그러면 다시 마치 뭐 선물 주듯이 이렇게 그리고 밤에 땅 파느라 죽는 줄 알았다 라고 얘기를 해요. 아시다시피 공릉천이라고 하는 데는 목함지뢰가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갖고 실제로 밤에 그런 움직임이 있으면은 실제로는 이게 뭐 탐지까지는 안 해도 사실은 이게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8월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땅 파서 묻었대요. 전적으로 본인 얘기입니다. 근데 밤에 땅 파느라 죽는 줄 알았다고 하면은 그 땅 파는데 그 정도로 죽을 정도로 땅을 팠다고 하면은 어떻습니까? 거기를 그렇게 못 찾을 정도에 지금 이 시간까지도 싹 다 두지고 포크레인으로 팔 정도인데 못 찾았어요. 말하자면 파주시 공릉천 주변에 내다 버렸다라고 하는데
수사관들이 증거를 제시하자 땅 파서 묻었다. 마지막으로 진실을 이야기하겠다. 땅 파는 죽는 줄 알았다. 오히려 계속 현장에 찾아보고 시신이 유실돼서 범행이 발견되지 않을 정도로 체크했다. 라고 하면은 계속 가봤다는 거죠. 그럼 거기 지금 있어야 되잖아요. 땅을 파서. 들짐승들이 그걸 훼손했을 수도 없는 거예요. 왜냐, 그 상태니까. 근데 거기를 팠는데 포크레인으로 팠는데 없어? 그럼 거기 있는 거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이제 이게 섞여 있는 거죠. 즉 이기영이는 자신의 범죄를 숨기거나 아니면 뭔가를 하기 위해서 뭘 하긴 했는데 그것이 어떤 형태로든 이제 경찰들의 이해관계와 연결되니까 이걸 처음에 이렇게 흘렸다가 저건 저렇게 흘렸다가 막 하다 보니까 언론들이 취재 경쟁이 들으니까 이거 붙고 저거 붙고 그러니까 이 팩트가 헷갈려 버리고 이런 것들 단편적인 걸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소위 이제 범죄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이게 사이코패스라고 하는 것에는 꽂혀 있고 그러니까 그리고 경찰들은 약간 스텝 꼬인 부분에 대해서 시체 못 찾은 거에 대해서 변명을 해야 되니까 사이코패스일 수 있다는 걸 제공을 하고 이 범죄 전문가라는 사람들은 거기에 맞춰서 막 데코레이션. 도대체 뭐가 맞는 거죠? 이런 좀 많이 좀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참 분명한 거는 이런 얘기를 해야 됩니다. 불편해도 왜 우리 언론과 우리 사건 분석 관련된 부분에서 불편하고 얼굴을 붉힐지라도 그리고 제가 이 방송사나 이런 데 얼굴을 붉힐지라도 사실은 사실대로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냥 경찰이나 방송사나 아니면 소위 좀 희귀무라한 그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애들이 떠들어대는 줏대도 없이 떠들어대는 거에 대한 거 없이 그래야지 우리 이런 어떤 영역에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자, 오늘은 좀 이따가 KBS에 더 라이브를 나가는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오늘 보니까 역시 이태원 12구 참사 국조 부분이 분명히 있었는데 결국은 또 이임재는 거짓말, 완전히 바보 전략을 통해서 거짓말. 자, 그거는 나중에 다시 또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